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엄청 좋은 스튜디오를 빌려서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요. 네, 너무 기대가 큽니다. 일단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팀장이 주신 레포트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제목은 주도주의 시작입니다. 네, 주도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보통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산업, 그 시기에 보통 주도주가 탄생이 된다. 그 얘기는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서 실적이 레벨업 된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시클리컬이 있었고요. 보통 중국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회사가 있었고요. 2010년 중반에는 편의점 관련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로는 12, 13, 14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폭풍 성장을 했고요. 이제 2023년이 된 시점에 역시 전기차가 지금 압도적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새로운 산업의 개척보다는 아무래도 산업이 형성될 때 빠르게 진입을 해서 성과를 얻는 패턴, 그러니까 역시 중간재를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투자를 통해서 산업이 주도하는 기간의 지속력이 짧다는 겁니다. 보통 평균 2, 3년 사이클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도주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가 딱 2년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주도주의 투자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에 이제 정점,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투자 아이디어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도 계속 캐펙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2030년까지 초장기 투자에도 될 정도로 2차 전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양극재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입니다. LG화학이 24% 캐펙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의 시가총액이나 덩치에 봤을 때는 엄청난 캐펙스 증가율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68%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포스코 퓨처엠이 30% 캐펙스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41% 캐펙스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실적 발표 때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캐펙스 증가율을 토대를 해본 거고요. 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가 캐펙스 증가율이 약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율이죠. 그래서 LG화학부터 LNF까지 소위 말하는 양극재 5대 천왕의 캐펙스 증가율 평균은 30%가 당연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매출로 반영되는 거는 항상 실제 캐펙스 투자 양산에서 매출을 반영되니까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레깅이 발생을 하는데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의 판매량 같이 산업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과거에 매년 100%, 200%씩 스마트폰 관련된 밸류체인 부품들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성숙기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져서 40%대, 30%대, 20%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 기업들 간에 경쟁과 도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이유는 산업의 성장률이 지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스마트폰의 밸류체인처럼 2차 전지의 업체들도 매출가익이 지금은 50%에서 100%까지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둔화되면 2차 전지에 파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마침 그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팀장의 이 주도주의 시작, 투자의 사이클에서 그게 아이디어가 딱 맞다. 그러면 네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주, 주도주가 언제 꺾이냐를 볼 때 첫 번째 성장 국면은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죠.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판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 첫 번째 국면이고요. 네, 두 번째 국면은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데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판매량으로 커버해야 되는 국면이 세 번째 국면이고요. 네 번째 국면은 가격을 깎아도 판매량이 주는 국면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면에 팔아야 될까요? 가격 하락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국면은 아직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면이고요. 가격도 떨어뜨리면서 판매량까지 줄어드는, 가격을 아무리 인하시켜도 판매량이 주는, 가격 인하
시기에 판매량이 주는 국면에 초입기에 팔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2차전지 관련된 산업은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가격도 인상하는 국면에 있는 밸류체인이 대부분이고, 일부 밸류체인은 가격은 정체돼 있어도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전기차 자체는 가격 하락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국면에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고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팔 국면은, 전기차 자체는 팔 국면은 아니고요. 전기차 밑에 있는 밸류체인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판매량도 늘리면서 가격도 늘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투자 사이클의 초입 국면이다. 그래서 딱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횟수로는 2년 차긴 합니다. 지금 상승 국면에 2년 차긴 한데 전기차의 이 주도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기차 산업 2021년도부터 200% 성장하다가 100% 성장률로 둔화됐고, 지금 판매율로는, 전기차 판매율은 이 이진우 투자팀장님 말씀은 전기차 판매율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50%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요. 생산 차질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마트폰 대비 판가는 높은데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판매율 자체는 다시금 회복돼서 100%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기업의 성장이 산업의 성장률에 수렴한다면 지금의 전기차 산업과 전기차의 밸류체인은 성장률의 둔화 국면으로 수렴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그럼 시가총액에서 이익 비중으로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 테슬라를 제외한 폭스바겐이 시장 점유율 1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2차 전지 2000년대 중후반 시클리컬 시가총액 이익 비중 대비는 현재 그 코스피 이익 기준으로 10% 정도를 차지했고요. 2011년 이후 차화정 때는 이 자동차 화학 정유 사이클이 이익의 비중에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고 가정해서 이익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2차 전지는 현재 시가총액 비준으로 6%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의 차화정 랠리나 네이버 카카오 랠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익 비중이 과거에 최고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정점 찍었을 때 이익 비중으로 치면 약 8% 정도, 전체 시가총액의 8%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가총액 내 영향력이 커졌었죠. 근데 현재는 시가총액 비중 단의 3%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럼 2차 전지는 어떠냐? 지금 6% 정도 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포함해서요. 6%대에서 16%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매출가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16% 정점 찍고 다시 6%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 꺾이는 시점에 아마 이 2차 전지를 팔 시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의 이익은 계속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의 이익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도주의 사이클은 투자 사이클과 연관이 있다. 투자 사이클은 매출과 이익이 급속도로 급증하면서 실적이 레벨업 되는데, 지금의 2차 전지가 딱 투자 사이클에 맞다. 투자 사이클은 4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 국면, 매출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리는 국면이 첫 번째 국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데 판매량이 늘어나는 국면, 그게 두 번째 국면이고요. 세 번째 국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판매량을 늘리는 국면이 세 번째 국면입니다. 네 번째 국면, 가격을 떨어뜨려도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는 국면, 그게 네 번째 국면인데,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첫 번째, 가격을 올리고 판매량도 늘어나는 국면에 투자를 해야겠죠. 주도주 성장 사이클에. 두 번째, 가격은 더 늘릴 수 없어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면 그 국면에서도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업체들, 소재업체들, 장비업체들 가격도 늘리면서 판매량도 늘리는 국면에 있는 밸류체인이 대다수다. 일부 가격은 못 올리는데 판매량만 늘어나는 업체들도 여전히 2차 전지 밸류체인 단에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의 2차 전지가 과거의 성장주 주도 사이클처럼 2, 3년 안에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2년차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지만, 투자 사이클의 4가지 국면 외에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이익 비중이
과거의 주도주들, 차화정, 시클리컬 업체들의 이익 비중이 10%에서 15%까지 올라온다는 걸 봤을 때 지금의 2차 전지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은 현재 6% 수준이기 때문에 그 6% 수준이 최소한 15%까지는 올라갈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매출과 이익이 2차 전지 업체들이 피크 찍을 때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이익 비중은 15%까지 차지할 거라고 보고 그 15% 찍고 꺾이는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오히려 꺾이고 가격을 떨어뜨려도 매출이 하락하는 국면과 맞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는 지금의 시가총액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주도주의 자리를 계속 이끌어갈 모멘텀, 시가총액 내 이익 비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이 유지되는지 여부,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